이민세관 단속국이 전국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8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당국은 또 세입자들의 임대계약서와 신분정보 등도 건물주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당국이 비자 신청과 관련해 증빙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에게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한인들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새학기부터 뉴욕주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고 해충 문제 등으로 공급 속도가 더뎌지면서 최근 쇠고기 가격의 인상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식재료와 화장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카운티에 소재한 경찰 훈련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의 보안관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금속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뉴욕의 한 60대 남성이 MRI 검사방에 들어섰다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한인들을 포함해 메디케이 가입자 약 7,900만 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 당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연방 의료 혜택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방침이 이민 단속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와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주소, 생년월일, 인종,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MS와 국토안보부 간 체결된 협정에는 ICE가 식별한 외국인에 대한 신원과 위치 정보를 CMS 데이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ICE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없고 9월 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자가 연방 의료 예산을 부당 수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 내 불안감이 증폭되고 나아가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응급 환자가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전염병 대응과 지역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18개 주정부는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연방보건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 연방보건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전 방위적인 이민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이민 당국이 건물주들에게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서와 신분 정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 정보를 불체자 단속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미 전국 곳곳에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 당국이 비자 신청과 관련해 증빙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에게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보충서류 요구를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나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당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 들어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서 RFE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습니다. RFE 제출 요구는 보통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의뢰인들 중 RFE를 받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종교인, 미망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국제기구 직원 등을 위한 비자 청원서의 경우 지난 3월에만 총 796건의 RFE가 신청인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월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서류 기각 의향서 발송 현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월 199건이던 것이 3월에는 370건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더기 기각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은 이민서비스국 신임 국장으로 조셉 애들로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들로 국장 지명자는 투표가 진행된 직후 무엇보다 취업 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류 기각 의향서가 더 많이 발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뉴욕주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학교 내 모든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정부가 벨투벨 스마트폰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내 모든 차터스쿨을 포함한 K부터 12학년 공립학교에 대해 오는 9월 새학기부터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산만함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는 8월 1일까지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뉴욕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지침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등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노트북, 게임기, MP3 등 인터넷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인슐린 모니터링과 같은 의료 목적이나 특수교육 계획, 교육 목적의 교장 허가가 있을 때 또는 긴급 상황으로 학부모의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핸드폰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학부모와 자녀 간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 최소 1가지 이상의 연락 방법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자체 정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오는 23일 열리는 교육 정책 패널 회의에서 교육감이 제안한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브롱스 소재 월튼 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이 무분별한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교실은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교내 핸드폰 사용 금지 정책 시행을 위해 약 1,350만 달러 규모의 사물함 설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휴대전화를 없애는 것은 10대 청소년들의 주의 산만과 같은 방해 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며 특히 소셜미디어가 집중력과 정신건강,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쇠고기 가격의 인상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고 최근 몇 해 동안 소 가격이 더욱 올라 현재 소 한 마리의 가격은 수천 달러씩의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햄버거용 쇠고기 다짐육의 평균 가격은 6월 들어 1파운드당 6달러 12센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거의 12%가 인상된 것입니다. 비프 스테이크 평균 가격도 8% 올라 1파운드당 11달러 49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 사육수는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는 8,670만 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있지만 이는 가장 최근의 정점이었던 2019년에 비하면 8%나 줄어든 숫자입니다.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는 1951년 이후 가장 적은 수라고 합니다. 소 가격의 인상은 가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멕시코에서 유행하는 소 해충, 관세 전쟁의 더 넓은 확산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하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0년까지 3년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목장들의 풀이 고사하면서 소 사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후 미 서부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미 이윤이 최저로 줄어든 목장주들은 사료값 인상으로 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에는 소 가격이 더욱 올라 지금은 한 마리에 수천 달러씩의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소의 가격은 100파운드당 230달러가 넘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소 개체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멕시코의 목장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고기를 먹는 패스트균의 확산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통해 들여오던 모든 소의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쇠고기 생산을 위해 도축되는 소의 약 4%는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도 아직은 쇠고기값 폭등의 주 원인은 아니지만 곧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400만 톤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는 10%의 관세만 물면 되지만 브라질산 쇠고기에는 트럼프가 무려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제품을 사두려는 움직임인데요. 이 여파로 한국의 화장품 수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30대 한인 이모 씨는 미국 화장품보다 품질 좋고 저렴한 한국 화장품을 꾸준히 써왔다며 관세가 붙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공동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료품을 자주 구매하는 뉴저지 거주 한인 김 씨는 관세가 부과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라면과 미역 같은 보관이 쉬운 식재료부터 미리 사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뿐 아니라 한국산 화장품을 즐겨 쓰는 미국 소비자들의 대량 구매도 눈에 띕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테일러 보스만 티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국 피부관리 제품들이라며 지난 5월부터 언박싱 영상을 통해 한국 제품을 소개했고, LA에 거주하는 한인 이 씨는 관세 예고 직후 1년치 아이라이너와 선크림을 대량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5%가 증가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등 한국의 대표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관세 부담으로 인해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일부 제품은 관세 영향을 선반영해 벌써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넷에 따르면 삼성전자 보급형 4K TV는 연초 398달러에서 최근 450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는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예일대 연구소는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실효 관세율이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8월 1일 이전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LA 카운티에 소재한 경찰 훈련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의 보안관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는 폭발물 훈련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방수사당국이 정확한 원인 규명에 작수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30분경 LA 동부 몬터레이 파크에 위치한 비스카이 루즈 센터 내 훈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폭발물 처리반 EOD, 전술대응팀 스와트, 셰리프 아카데미가 함께 사용하는 복합 훈련장입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폭음이 들렸다며 이후 연기와 화염이 솟구쳤고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차량과 건물은 폭발 여파로 유리창이 파손되고 화염에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사고 직후 대규모 대응팀을 투입했으며 FBI와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 또한 긴급 출동해 현장 수습과 수사에 돌입했으며 잔해와 잔류 화학 물질 분석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훈련 중 실제 폭발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로 숨진 3명은 모두 폭발물 해체 훈련을 받고 있던 셰리프국 소속 요원들로 확인됐으며 신원은 유족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상태입니다. 부상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현지 매체는 중상자 2명에서 3명, 경상자는 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로버트 루나 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조직은 믿을 수 없는 비극을 맞았다며 훈련 중 폭발이 있었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외부 공격이나 테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EOD 요원들이 전시용 폭발물을 취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해당 훈련장 내 안전관리 매뉴얼, 폭발물 보관 및 취급 절차, 그리고 사용된 장비의 결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비스카일루즈 센터는 전면 폐쇄됐으며 한때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장 접근은 여전히 통제 중이며 재개방 시점은 미정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카렌 베스 LA 시장은 각각 성명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MRI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속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한 60대 남성이 MRI 촬영이 진행 중인 검사방에 들어섰다가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웨스트버리에 위치한 나소 오픈 MRI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61세 남성이 금속 체인 목걸이를 착용한 채 MRI 촬영이 진행 중인 검사실에 들어갔다가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 MRI 기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남성은 심각한 의료적 이상 반응을 일으켰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MRI 촬영을 받던 환자는 아니며 동행인을 따라 병원에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n the back of the building, what I saw was the smoking coming out. I made another appointment here, but I think I better reschedule it somewhere else. I think so. No, I didn't hear anything about that. They just said that the machine was broke.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이번 사고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철저한 안전 절차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속 목걸이가 목에 감겨있는 상태로 MRI 기계에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f this was a chain that was wrapped around the neck, I could imagine any kind of strangulation injuries that could happen, asphyxiation, cervical spine injuries. If the patient was slammed against the MRI, any kind of blunt force trauma that we can think about could happen. MRI 기계는 강력한 자기장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금속 물질이 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은 출입 단속은 물론 출입자가 금속 관련 물체를 모두 빼고 들어오도록 안전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개방형과 폐쇄형 MRI를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촬영실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MRI 촬영의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병원 측의 의료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상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 원조와 공영방송 예산 삭감함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앞서 의회가 승인했던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액 가운데 대부분 약 80억 달러는 국제 원조 사업 예산입니다. 공영 라디오, NPR과 공영 TV, PBS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의 2년치 예산인 11억 달러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 주도로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의 예산 삭감을 추진해왔습니다. NPR과 PBS 같은 공영방송을 향해서도 그는 급진 좌파의 재앙이라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들여놓기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거치면 연방 차원의 첫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탄생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달러 혹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대1 비율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앞으로 미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맞서 갱단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시아 곤잘레스 쿠다이 부시장이 자신의 발언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곤잘레스 부시장은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은 풍자적인 표현이었으며 갱단의 폭력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지역사회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고자 한 것이라며 의미가 왜곡되고 선동적으로 해석돼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에도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그가 부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 180여 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모든 공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통상적인 재신임 절차의 일환이지만 주미 대사와 뉴욕, LA 총영사 등 일부 공관장의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미주 한인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공관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신임을 요청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양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이끌었던 김의환 총영사의 경우 김건희 여사 옹호 논란 이후 지난 1월 4일을 표명했지만 보직을 유지해오다 이달 중 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평화재단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7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분 40초마다 상영되는 1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휴전 후 무려 72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홍보 캠페인 취지에 대해 전 세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미국 여론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